마대창 회장님의 친딸, 그 여자가 누구와 아이를 낳았는지 아십니까? 최화영의 한마디에 이사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 하나가 아주 작게 흔들렸고 그 미세한 소리마저 회의실 안에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이사진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최화영은 그 정적을 즐기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이미 끝까지 갈 마음을 먹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정숙희가 마대창의 친딸이라는 진실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진실을 흉기로 바꾸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대창이 잃어버린 딸을 찾는 순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수치와 추문에 잠기게 만들 생각이었죠. 오장미와 마서리는 손녀가 아니라 드림그룹을 뒤흔들 위험 요소가 되어야 했고 그 빈자리는 강준호가 차지해야 했습니다. 최화영은 자료 한 장을 이사진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정숙희, 마동석, 오장미, 마서린의 이름이 차갑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름과 이름 사이에는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선들은 마치 사람의 인생을 도표처럼 찢어놓은 칼자국 같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최화영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드림그룹의 명예와 후계 구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사진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최화영은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장미와 마서린, 두 사람의 지분과 경영 참여는 즉시 재검토돼야 합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이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빠져야 한다는 뜻입니까? 최화영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을 둔 뒤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드림을 위해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의 속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진들이 불안해할수록 마대창이 흔들릴수록 오장미와 마서린이 밀려날수록 자신의 판은 유리해진다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사진 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최화영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빛났습니다. 추문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안정적으로 수습할 사람,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가리키는 사람은 분명했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최화영은 직접 이름을 꺼내지 않았지만 이사진들은 이미 그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답을 심어놓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각 오장미는 강백호와 함께 양금순이 건넨 립스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립스틱은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가 뚜껑을 돌려 확인하자 작은 USB 단자가 드러났습니다. 오장미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양금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린 아가씨 방 청소하다가 나왔어요. 화장품이 방바닥에 다 쏟아져 있었는데 그중에 이게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그냥 립스틱은 아닌 것 같아서요. 오장미는 립스틱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물건인데도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오장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했던 문이라는 것을요. 강백호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폴더 몇 개가 떠올랐습니다. 오복길, 스패너, 마동석, 정숙희. 오장미는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오복길은 자신을 키워준 아빠였습니다. 정숙희는 엄마였습니다. 마동석은 친아빠였지만 아직도 거리감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이름이 하나의 USB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따로 흩어져 있던 비극들이 사실은 하나의 줄로 이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강백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짧게 통화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미 씨. 오장미는 불길한 예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채화영이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정숙혜 씨와 마동석 씨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남매였다는 식으로요. 오장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정숙희가 마대창의 딸이라는 진실을 채화영이 숨기려 할 거라고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은 숨기는 대신 그 진실에 진흙을 묻혀 이사회 한복판에 던졌습니다. 엄마가 되찾아야 할 이름을 추문으로 만들고 오장미와 마서린까지 함께 묻어버리려는 겁니다. 오장미는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을 찾기도 전에 그 이름을 더럽히려는 거네요. 강백호는 바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채화영이 스캔들을 터뜨렸다면 그 전제를 깨야 합니다. 마동석 씨와 정숙희 씨가 정말 혈연 남매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오장미는 USB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백호 씨는 그 기록을 찾아주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가야겠어요. 강백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오장미를 봤습니다. 혼자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혼자 안 가요. 오장미는 강백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백호 씨가 옆에 있어야죠. 이번엔 채화영이 도망 못 가게요. 강백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구두 소리가 빠르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전쟁터로 향하는 발걸음처럼 들렸습니다. 한편 강준호는 채화영의 연락을 받고 이사회장 옆 작은 응접실로 들어섰습니다. 채화영은 이미 첫 번째 폭탄을 던진 뒤였습니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조급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강준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내가 나서야 해. 강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강준호는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오장미를 붙잡고 싶었고 드림을 갖고 싶었고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명을 원했으니까요. 채화영은 그 욕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건드리려 했습니다. 오장미와 마서리는 이제 드림에 설 수 없어. 이사회도 흔들리고 있어. 내가 나서면 끝나. 강준호는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낳은 사람. 하지만 그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가슴속에서 따뜻한 이름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을 다정하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호칭은 목 안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그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려야 삽니까? 채화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걱정할 때야. 정숙혜 씨가 태안 별장에서 저를 돌봐줬다는 걸 알았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찰나의 변화는 강준호에게 충분했습니다.
강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버린 저를 정숙희 씨가 먹이고 돌봐준 거죠. 최화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얼마나 온전하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사람을 이제 추문 한복판에 세워서 또 짓밟으려는 겁니까? 최화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여자한테 동정이라도 생겼니? 강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뻐근했습니다. 자신이 오장미에게 저지른 짓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이라 우기며 사람을 가두고 붙잡고 무너뜨리려 했던 자신. 그 모습이 최화영의 방식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강준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최화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까지 흔들리면 안 돼. 너는 나만 보고 가면 돼.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밟아야 해. 강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 방패가 되지 않겠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제가 지은 죄는 제가 감당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은 죄까지 제가 떠안지는 않습니다. 최화영은 강준호를 붙잡듯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강준호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최화영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강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최화영은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후계 카드로 세우려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강혁이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오래된 충성, 오래된 사랑, 오래된 죄책감이 한꺼번에 얹힌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떠납시다. 최화영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대표님, 여기서 멈추면 살 수 있습니다. 준호 데리고 떠납시다. 드림이고 뭐고 다 버리고요. 최화영은 바로 비웃었습니다. 미쳤어? 그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단 한순간의 고민도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도망을 가? 내가 왜 떠나? 내가 왜 다 버려? 이강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오래 붙잡고 있던 환상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화영에게 가족이란 돌아갈 집이 아니었습니다. 강준호도 마서린도 이강혁 자신도 결국 필요할 때 세워두는 방패였습니다. 이강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에게 가족은 없군요. 최화영은 그를 노려봤습니다. 이강혁, 방패만 있었던 겁니다. 저도 준호도 서린이도. 최화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강혁은 처음으로 최화영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마서리는 오장미가 립스틱 US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왔습니다. 마서린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불안이 더 짙었습니다. 그 USB는 마서린에게 마지막 방어 카드였습니다. 최화영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물건이 있으면 버림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놔. 마서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오장미는 멈춰 섰습니다. 뭘? 그 USB. 내 거야. 오장미는 립스틱을 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내 방패라고 생각했어? 마서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거 없으면 나도 끝이야. 오장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기면 더 끝나.
최화영은 계속 내가 모른 척한 시간을 이용할 거야. 마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장미의 말이 아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서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훔쳐져 키워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최화영을 붙잡았던 시간. 오장미를 미워해야만 버틸 수 있었던 시간. 그 모든 것이 USB가 열리는 순간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착각하지 마. 마서리는 겨우 말했습니다. 내가 널 도우려는 거 아니야.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냥. 마서리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 안쪽이 막혔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꼴은 못 보겠어. 오장미는 마서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화해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막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이사회장 안에서는 최화영이 거의 승기를 잡은 듯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오장미와 마서린의 지분 문제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영 참여 중단을 말했고, 누군가는 외부 유출 전에 선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화영은 그 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의실의 공기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마서린이 들어왔고 강준호도 문가에 섰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 다시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오장미는 최화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더럽힐 수 있는지 다 듣고 싶으니까. 최화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들어와서 바뀔 건 없어. 강백호가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방금 최화영 씨가 말한 내용은 전제가 틀렸습니다. 이 사진들이 술렁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동석 씨는 마대창 회장님 집안에서 아들로 자랐지만 정숙희 씨와 혈연 남매가 아닙니다. 오래된 호적 편입 기록과 관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최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야? 강백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에 마동석 씨가 빠져 있었던 이유도 이 기록과 연결됩니다. 최화영 씨도 이 점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도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 먼저 퍼뜨렸습니다. 이 사진들의 시선이 최화영에게 꽂혔습니다. 이번에는 최화영이 던진 스캔들이 아니라 최화영의 아기가 회의실 한복판에 놓였습니다. 그때 마대창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든 말을 들은 사람처럼 무거운 얼굴이었습니다. 정숙희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최화영은 그 딸과 손녀들을 추문으로 찢어놓으려 했습니다. 마대창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내가 내 딸을 찾는 걸 막은 것도 모자라. 최화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드림을. 내 딸과 손녀들을 더러운 거짓말로 죽이려 했느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마대창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마대창은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내가 지키려 한 건 드림이 아니다. 내 자리다. 그 순간 오장미가 립스틱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작은 물건이 유리 테이블 위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서리는 그 물건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방패가 이제 채화영을 향한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잡음 섞인 오래된 음성이 회의실 안에 흘렀습니다. 오복길이 마동석 일까지 알고 있어.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입 막지 않으면 우리 다 끝나. 오장미는 화면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복길. 자신을 키워준 아빠. 그가 단순히 정숙희의 과거만 알고 있던 게 아니라 마동석 실종까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지금 이 방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왜 죽어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과거뿐 아니라 마동석 씨가 사라진 이유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대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동석이라는 이름은 그에게도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오복길의 죽음과 연결되는 순간 채화영이 묻어온 죄는 더 이상 가족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살인과 실종, 은폐와 조작이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저런 걸 누가 믿어? 그때 이강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대화 제가 압니다. 채화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혁아. 이강혁은 채화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복길 씨 사건도 마동석 씨 실종도 제가 아는 만큼 말하겠습니다. 채화영은 비틀거렸습니다. 이강혁만큼은 끝까지 자신을 지킬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채화영은 급히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숙희를 회장 앞에 세우면 안 됩니다. 목걸이가 보이면 안 됩니다. 정숙희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무너져도 정숙희만 빼돌리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채화영은 낮게 통화했습니다. 정숙혜 데리고 나가. 목걸이부터 빼. 그 순간 강백호가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또 같은 선택을 하시는군요. 채화영은 얼어붙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오태평과 양금순에게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채화영 쪽 사람이 정숙희에게 접근했고 오태평이 막아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스캔들이 무너지면 정숙희를 치우려 할 것이라고요.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증거인멸 시도, 강제 이송 지시, 그리고 오복길 씨 사건과 마동석 씨 실종 관련 증거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채화영은 강백호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강백호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함정에 빠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또 같은 죄를 반복한 겁니다. 오장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밝히려 한 게 아니에요.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장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로 우리를 묻으려 했고 우리 아빠까지 죽게 만든 진실을 끝까지 숨기려 했어요. 마서린도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USB를 내가 지키려 했던 게 웃기네. 마서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거기엔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가 다 들어있었는데. 강준호도 채화영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멈췄어야 했어요. 채화영은 그 말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강준호의 입에서 어떤 다정한 호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버렸고 다시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을 더 이상 가족으로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채화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이사회장에 울렸습니다. 차가운 금소금이 테이블 위 물잔까지 떨리게 했습니다. 채화영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수갑이 채워진 채화영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서 빼앗은 시간, 내 손녀들에게 씌운 모욕, 오복길에게 진 빚까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법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라. 채화영은 끌려나갔습니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은 고개를 숙였고 강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서리는 울고 있었지만 더 이상 채화영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장민은 USB를 꼭 쥔 채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죄가 드디어 이름을 얻기 시작한 침묵이었습니다. 오장민은 천천히 강백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강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복길 아버님 사건도 마동석 씨 실종도 이제 다시 열릴 겁니다. 오장민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강백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는 끝났습니다. 오장민은 채화영이 끌려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채화영이 마음대로 사람을 묻던 시간은 끝났어요. 그 말과 함께 드림그룹 이사회장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채화영이 터뜨린 스캔들은 드림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채화영이 숨겨온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오복길의 죽음과 마동석의 실종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